네, 오늘은 지난주에 했던 그 포토샵 마저 할 거고요. 기말 과제는 여러분들이 하고 계셔야지 시간 내로 마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파일 계속 열어서 추가적으로 작업해 주셔도 되고, 오늘은 조금 더 고급 기술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제일 기본적으로 하기 편하지만 좀 완벽한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미지 편집에 도움이 되는 고급 기술들을 알려드릴 거니까 같은 파일 열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새로 작성하셔도 무방해요. 지난주에 익스포트 했던 이미지를 제가 다 지워버려가지고 이미지 몇 개만 다운로드 좀 받을게요. 네. 지난주에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게 이미지를 불러와서 여러분들이 작업하고자 하는 어, 베이스 파일, 기본 파일에다가 엎어서 레이아웃을 정리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게 이미지를 편집할 때 이제 이미지 원본을 불러와서 이 원본을 마르키 툴이라는 이 버튼으로 잘라냈잖아요. 근데 포토샵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기능 자체가 이미지 편집 기술인데, 여러분들이 실행하는 이미지를 편집하거나 자르거나 뭐 콜라주를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원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원본 자체를 변경시키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미지 편집을 하는 순간 원본은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를 불러오고 그 불러온 이미지를 다시 엎어가지고 엎어놓은 이미지를 편집하는 건데, 그러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불러왔던 원본 이미지는 남아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다 보면 잘못되거나 마음에 안 들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히스토리를 통해서 돌아갈 수는 있지만, 그 기본 방향 자체, 근본 방향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면 히스토리로 돌아간다고 한들 원하는 상태까지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이 이미지를 쭉 작업을 하다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 이미지를 쭉 작업을 했는데 처음에 작업했던 이미지를 다시 돌리고 싶으면 히스토리 통해서 돌아가면 두 번째 뒤늦게 작업했던 이미지 자체 편집도 전부 다 돌아가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미지 자체를 편집하고자 할 때는 모든 편집이 완료된 이미지를 불러오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 예를 들어 이런 이미지들을 불러왔잖아요. 그럼 이런 이미지들 자체를 편집한 다음에 이쪽으로 불러오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라고 하면 다시 여기에 가서 이 이미지를 수정해서 다시 불러오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어떤 개념이냐면 백판에 이미지 수정이 완료된 이미지들이 순서대로 탁탁탁탁 들어가서 필요한 경우에 레이어를 교체하면 되는 거겠죠. 이 우측에 보시는 레이어 이미지 1번, 이미지 2번 요 자체를 교체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습관적으로 요 패널을 만약에 포토샵으로 하신다.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그런 일들은 많이는 없겠지만 패널을
작업 자체를 포토샵으로 하신다라고 하시면 그 원본 패널에 있는 상황에서 이미지를 막 편집하거나 뭐 지시선을 넣거나 이런 작업들은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은 요 바깥쪽에서 작업을 하신 다음에 요 이미지 완료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시 불러오고 필요하면 여기서 수정해서 불러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이미지를 잘랐던 내용이 있잖아요. 이미지를 마켓 툴로 이제 잘라냈는데 잘라내는 툴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지만 다른 방법이 이제 하나 있으니까 또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미지 자체의 크기를 줄이는 건 크롭 기능이란 기능을 가장 많이 쓰는데 아마 이제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크롭 툴이라고 하는 이 툴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툴을 클릭을 해보시면 기본적으로 이미지 자체를 잘라내는 거예요. 크기를 가위로 잘라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원하는 크기로 잘라낼 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 왼쪽 위에 오리지널 레이쇼라고 되어 있는 거는 기본 비례를 유지하겠다. 그래서 마치 Shift 키를 누르고 여러분들이 스케일링을 하는 것처럼 가로 세로로 비율을 바꾸지 않고 이미지를 잘라내는 기능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스퀘어 정사각형으로 잘라내겠다, 뭐 4대5 비율로 하겠다, 4대3 비율로 하겠다, 비례를 지정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정확한 수치로 나는 이 이미지의 크기를 입력하겠다 라고 하시면 여기에 그대로 이미지 크기를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갈 이미지의 비례 같은 것들을 다 지정을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계획을 하신 다음에 그 비례대로 전부 잘라놓고 이쪽으로 옮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근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많이 사용하진 않는데 왜 그런지는 좀 이따가 보여드리고 이미지 크롭 자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unconstrained 하면은 그냥 자유 비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마우스 가는 대로 자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이 크기로 잘리고 여기서 내가 좀 조절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상황으로 그냥 왔다 갔다 조절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완료는 엔터 치셔도 되고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보시면 delete cropped pixel이라고 이제 체크가 되어 있는데 요거를 체크하면 지금 우리가 제가 자른 거에 이제 왼쪽 편과 오른쪽 편에 이미지가 있었는데 잘라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원본 이거를 저장하진 않았기 때문에 바탕화면에 제가 불러왔던 이미지 자체는 원본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고요. 불러온 이미지, 그러니까 원본을 불러온 이미지 자체를 잘라내고 딜리트 픽셀을 했기 때문에 불러온 이미지의 요 나머지 부분들의 픽셀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 자체가 이제 변경이 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로 여러분들이 파일을 저장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파일에서 그냥 Save As 누르셔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지정하면 여기 보시면 Save As 하면은 지금 JPG 파일로 그대로 들어가잖아요. 이대로 하면은 Getty Image에서 제공한 그대로 저장이 되니까 덮어쓰기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이미지를 변경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 이름을 따로 지정을 하시면 이 이미지가 아예 새로운 파일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렇게 저장을 해서 보관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원본을 뭐 변경해도 된다라고 하시면 원본을 변경해도 되고 되도록이면 원본을 남겨놓는 게 낫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딜리트 픽셀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생긴 건 똑같죠. 생긴 건 똑같은데 여러분들이 다시 크롭을 하고 그 크롭의 이미지를 변경하려고 했을 때 이렇게 그렇죠? 주변의 이미지들이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것 뿐이지 살아있다. 잘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그 잘려지지 않은 딜리트 픽셀을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눈에만 이렇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다시 이쪽으로 들고 오면 숨겨져 있던 원본 이미지들이 그대로 다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기본 세팅 자체도 딜리트 픽셀이 체크가 되어 있는 게 원래 이미지는 컴퓨터에 남아 있는 거고 내가 불러왔던 이미지 자체를 변경시키고 그 변경시킨 이미지에 대해서 내가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딜리트 픽셀을 하는 게 낫겠죠. 지금 보시면 바깥쪽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다시 불러오면 네, 이렇게 잘려진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겠죠. 다 해보고 계시죠? 자, 다 됐으면 제가 조금 어려운데 활용도는 되게 많은 기능을 알려드릴 거예요. 마스크 툴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얼굴에 마스크 쓰듯이 이미지에 마스킹을 하는 건데 좀 더 씌우는 기능인데 지금 화면을 잘라내고 편집한다라고 하는 거는 가위나 칼로 우리가 원본의 이미지를 잘라냈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 마스크 툴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을 임시로 가려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이 이미지 원본 자체를 일단 들고 와 볼게요. 이렇게 들고 오면 아까 보시는 것처럼 원본 이미지가 이 크기에 안 맞으니까 내가 여기에 맞춰서 변경을 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변경을 하시는데 자르는 게 눈에 잘 안 보이니까 한 요 정도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만약에 이렇게 들고 왔어요. 이렇게 들고 왔는데 나는 이 이미지의 우측이랑 아래쪽에 나와 있는 요 이미지들은 필요가 없다. 잘라내겠다.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마켓 툴로 지정을 해서 플러스 옵션 돼 있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선택하시고 또 이렇게 추가 선택을 해서 이렇게 선택이 된 거죠. 지금 어차피 이 이미지 바깥쪽에 있는 이쪽은 공백이니까 더 크게 선택돼도 상관은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선택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딜리트를 하셨잖아요. 삭제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 이미지를 딜리트 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불러왔던 요 상황에서 크롭 툴로 잘라내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결국은. 근데 이 이미지를 잘라내는 게 아니라 잠깐만 가려두고 싶다. 가려둔다라고 하는 거는 가려둔 개체 자체를 치워버리면 다시 원본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마스크 툴인데 이 이미지 레이어에 보시면 지금 레이어가 선택이 돼 있죠. 활성화가 돼 있고 어떤 부분을 마스크할 거냐에 대한 선택도 내가 이미 해놨고 이 상황에서 여기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 Add Layer Mask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Add Layer Mask라고 하는 카메라 모양 같이 비슷하게 생긴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여기
자, 이거를 눌러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눌러볼게요. 그냥 클릭해볼게요. 그냥 클릭하니까 선택되지 않은 개체가 사라졌죠. 선택되지 않은 개체가. 그쵸? 그럼 반대로 돼야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에다가 마스크를 씌운 건데, 마스크가 거꾸로 씌워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좀 개념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시켜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쪽에 보시면 여기 색깔 검정색과 흰색으로 지금 색상이 되어 있죠. 그쵸? 보이시죠 여기?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칠을 할 때 포토샵에서 브러쉬라는 걸로 칠을 할 때 칠을 하는 색상이에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게 foreground 컬러, 앞쪽 색깔이라 그래서 뒤쪽에 있는 게 background 컬러예요. 그래서 foreground 컬러로 칠할 거냐, background 컬러로 칠할 거냐를 내가 지정할 수 있는데 앞 색깔, 뒷 색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브러쉬로 뭔가를 딱 브러쉬 툴로서 지정을 해서 글씨를 쓰거나 프리핸드로 아니면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면 포그라운드 컬러가 색상이 칠해져요. 여기가 브러쉬 툴인데 이게 브러쉬 툴이에요. 브러쉬 툴에서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지정을 하시고 타입을 지정하신 다음에 글씨를 쓰면 이렇게 요 색깔로 칠해지죠. 그쵸? 기본적으로 포그라운드 컬러로 색상이 칠해져요. 중간에 다른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이 개념을 알고 계셔야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그러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영역을 지정하고 그 영역을 색을 칠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영역을 지정하는 거는 마켓 툴로 지정을 할 수 있었죠. 근데 색상을 칠할 때 이 레이어 위에 칠해지면 안 되니까 레이어를 하나 새로 만들어 볼게요. 레이어 2번.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내가 여기다가 사각 박스를 그렸어요. 여기다 색을 칠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요 색깔 또는 요 색깔로 칠할 수 있겠죠? 그렇죠? 헷갈리니까 이렇게 좀 엎어가지고 그랬을 때 어떻게 색을 칠하냐. Alt 딜리트를 누르면 포그라운드 컬러로 칠해지고요. 다시 돌아가서 컨트롤 딜리트를 누르면 백그라운드 컬러로 칠해져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지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포그라운드 컬러를 칠할 거냐 백그라운드 컬러를 칠할 거냐를 바로 지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Alt 딜리트 컨트롤 딜리트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지금 제가 레이어를 따로 구분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움직일 수 있겠죠. 그렇죠? 요 개념인데 마스크 툴을 설명하는데 제가 왜 포그라운드 컬러랑 백그라운드 컬러를 알아야 되느냐 설명을 하느냐. 자, 이렇게 지정을 했을 때 지정된 개체는 요거죠. 요건데 지금 포그라운드 컬러가 검정색, 백그라운드 컬러가 흰색이잖아요. 그쵸? 브러쉬 자체에서 지금 지정된 색깔 자체가. 근데 마스크를 이렇게 씌우면 내가 선택한 부분에 여기 보시면 이게 원래 레이어였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마스크가 씌워진 그 연관성이 있는 링크가 표시되어 있죠. 연결된 부가 레이어, 서브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 준 건데 그 레이어의 구성 방식을 보면 선택된 부분 이렇게 니은자로 우리 선택했었죠. 조그맣게 보이죠. 니은자로 선택된 부분이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고 나머지 부분이 시커멓게 되어 있죠.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커멓게 칠해져 있는 부분은 마스크를 씌운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시커멓게 색을 칠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마스크를 씌워서 가린다.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은 원본 개체로 남긴다. 흰색으로 칠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관계를 보면 foreground 컬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안 보이게 되는 거고, 그쵸?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앞이 검정색이고 뒤쪽이 흰색인 경우에는 내가 선택한 부분이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거는 굳이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지 않으셔도 해보고 거꾸로 됐다 하면 다시 돌아가고 하시면 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개념을 좀 알고 계시면 편하긴 하겠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색상을 지정하느냐는 정해져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여기 보시면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기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foreground 컬러랑 background 컬러가 스위치가 돼요. 바뀌었죠? 이 상황에서 클릭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상황에서 클릭해도 똑같이 되네? 원래 바뀌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하는 방법은 있긴 한데, 네, 역으로 쓰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기 전에 색상 변경해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그랬는데 색상 변경이랑 상관없이 똑같이 칠해지네요. 네, 지금 애드 레이어 마스크를 클릭하면, 지금 제가 이걸 클릭하면 포그라운드 컬러를 흰색으로 바꿔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동으로 스위치가 돼버렸죠. 네, 이게 이렇게 되면 스위치가 되면 안 되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여러분들도 다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모든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스위치가 된다라고 하면은 자동으로 스위치가 되게 설정이 돼 있나 봐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헷갈리지 말라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 포그라운드 컬러, 백그라운드 컬러를 내가 뭘로 설정했는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남길 거냐, 내가 원하는 것을 지울 거냐를 선택할 수 있게 하려면 자동으로 스위치가 되는 게 맞긴 하거든요. 더 편하니까. 이쪽 색깔은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컴퓨터도 다 그렇다라고 하시면 그냥 요 색깔 자체는 무시를 하고 그럼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다시 보면 다시 선택해 볼게요. 자, 그러면 내가 선택한 거를 삭제할 거냐, 선택한 거를 남길 거냐, 요것만 내가 기억을 하면 되겠죠. 내가 선택한 걸 삭제하고 싶으냐, 내가 선택한 거를 남기고 싶으냐, 요것만 그럼 기억하면 되겠네요. 만약에 얘가 자동으로 바뀌어 버린다면.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애드 레이어 마스크를 했을 때는 내가 선택한 거 자체가 더 중요한 거다라고 인식하고 남았으니까, 나머지 것들을 삭제를 해줬으니까 거꾸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러면 이번에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네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거나, 그쵸?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고 애드 레이어 마스크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 난 삭제를 하던 습관이 있으니까 삭제를 하는 부분을 선택하고 내가 선택한 부분을 날려버리고 싶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애드 레이어 마스크를 누르실 때, 클릭하실 때 Alt를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보이시죠? Alt를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내가 선택한 게 삭제가 돼요.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바뀌었죠. 네. 원래 자동으로 바뀌는 게 기본 세팅이라면 여러분들이 이 색깔은 신경 쓰실 필요 없이 내가 선택한 걸 삭제할 거냐, 선택한 거를 남길 거냐, 요것만 결정을 하시고, 선택한 걸 남기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클릭, 선택한 걸 삭제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Alt 클릭,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그러면 이 방법이 왜 좋냐? 이 방법은 내가 불러온 이미지의 개체, 요 이미지 개체를 손상시키지 않고 가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레이어 마스크, 레이어가 있고 레이어 마스크가 있거든요. 이렇게 따로 선택이 되죠. 그쵸? 따로 선택이 되는데 레이어 마스크만 여러분들이 삭제를 하시면, 그럼 여기 apply layer mask before removing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레이어 마스크를 이걸 지워도 적용을 하겠냐 이런 뜻이니까 딜리트 해버리면 그냥 원본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마스크를 삭제한다 이런 뜻이니까. 그렇죠? 원본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 여러분들이 다시 이 이미지에 가서 불러오지 않아도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판 자체에서 놀아도 되니까. 또 하나 장점은 뭐냐, 내가 아래쪽만 자르고 싶지 옆쪽은 남겨놨어야 된다, 내가 이렇게 실수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아래쪽만 자르고 싶고 위쪽은 남겨야 된다. 그럴 경우에 전체를 다시 레이어 마스크를 삭제하고 다시 레이어 마스크를 하고 이럴 필요 없이, 자 한번 보세요. 내가 삭제해야 되는 부분은 놔두고, 이거는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어려워요. 남기고 싶은 부분이 어디였냐, 남기고 싶은 부분을 포함해서 선택을 해볼게요. 요렇게 아래쪽은 아니었으니까 요 정도죠. 여기 어디에 이미지가 남아 있었죠. 그쵸? 요 이미지가 남아 있었죠. 그리고 레이어 클릭이 아니라 레이어 마스크를 클릭하신 상황에서 마스크 쪽을 우리가 건들 거니까, 지금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부분이 하얀색, 그리고 가려진 부분이 흑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미리 보기가 여기에. 자, 그러면 이 미리 보기 개체 자체를 어떻게 바꾸면 이 이미지가 돌아올까요? 하얀색이 눈에 보이는 곳이다, 흑색이 가려진 곳이다 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니은자로 꺾여진 요 수직 기둥 같은 부분 요쪽을 하얀색으로 변경하면 왠지 돌아올 것 같이 느껴지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다가 브러쉬를 칠할 건데, 우리가 브러쉬 단축키는 B예요. B 누르시면 여기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제가 브러쉬를 그냥 레이어 하나 만들어 가지고 막 그린 거를 보여드린 이유가, 그냥 브러쉬를 누르면 그냥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그냥 그림을 그리시는 건데, 레이어 마스크에서 브러쉬는 그림을 그리는 기능이 아니라 레이어 마스크를 닦아내느냐 다시 덮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검정색 부분을 하얀색으로 만들었어야 됐죠. 근데 브러쉬는 포그라운드 컬러로 항상 칠해진다 그랬으니까, 지금 포그라운드 컬러가 검정색이니까 내가 여기에 브러쉬를 다시 칠하면 이 검정색 부분을 더 확장시키는 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거꾸로 바꿔야겠죠. 요거를 두 개를 딱 눌러서 바꿔주면 흰색으로 변경됐죠. 그럼 내가 지금 브러쉬를 칠할 부분이 하얀색으로 덮어주는 거다, 하얀색으로 만드는 거다. 브러쉬의 크기가 너무 작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키워주셔도 되고, 브러쉬 크기를 키우는 방법은 P, 우리 OPQR 할 때 P 있죠? 키보드 P 오른쪽에 보시면 중괄호랑 대괄호 모여있는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키보드에 중괄호랑 대괄호. 그래서 요 중괄호랑 대괄호가 왼쪽 거는 작게 하는 거, 오른쪽 거는 크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브러쉬의 크기를 단축키로 키우는 방법입니다. 자, 대괄호를 우측으로 누르면 커지죠. 그쵸? 그 다음에 흰색으로 선택됐죠? 레이어 마스크 클릭되어 있죠? 그 상황에서 칠을 해볼게요. 어떻게 됐죠? 돌아왔나요? 네. 근데 만약에, 자 그럼 거꾸로 역으로 적용을 해볼게요. 제가 선택을 이 부분 뿐만이 아니라 여기를 더 중복해 가지고 더 많이 선택을 했죠. 자, 그럼 만약에 제가 포그라운드 컬러, 백그라운드 컬러 변경해서, 변경하는 단축키는 X입니다. 네, X 크로스처럼 생겼으니까. 자, 변경을 해서 칠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삭제가 되겠죠. 가려지는 거예요, 지운다는 개념보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원본 객체를 제가 변경을 한 게 아니라, 이 원본 객체 위에 덮을 마스크를 닦아내거나
다시 칠하거나 하는 상황으로 지금 이미지 편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본 개체를 손상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지금 편집을 하고 있는 게 되겠죠. 이 레이어 마스크 기능은 실제로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대로 뭐 수업 시간이나 아니면은 뭐 학원 같은 데 다니지 않으면 잘 알려드리지 않아요. 특히 이제 건축과 학생들은 잘 모르시는데 일반 디자인 전공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뭐 시각 디자인이라든지 뭐 사진 전공하시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전부 레이어 마스크로 작업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습관적으로 레이어 마스크를 잘 쓰게 연습을 하시면 포토샵의 기능을 훨씬 더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사용하는지, 자, 이건 패널 편집에 관한 내용이었고, 다시 요 개체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그 익스포트한 이미지를 가지고 하고 있죠. 그쵸? 익스포트 해놓은 게 있으니까 다시 불러올게요. 그러면 저도. 자, 요 투시도 이미지로 작성하신 게 있을 거예요. 요 이미지의 원본을 불러와 봅시다. 원본. 마스크 툴을 써가지고 하늘을 합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하늘을 합성하는 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또 선택 툴에 대한 것 여러 가지 또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쭉 하는 방법을 다시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 불러오셨죠? 불러오셨으면, 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가지고 있던 이미지 자체를 좀 완결성이 있고 완성을 한 다음에 가지고 가서 레이어로 만들고 자동으로 레이어 생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원하는 이미지대로 크기 조절이나 크롭 할 때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마스크 툴을 쓰는 게 좋다. 이렇게 쭉 일련의 과정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원본의 이미지를 조금 더 멋스럽게 멋있게 편집하는 방법을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이런 이미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늘에 구름과 파란색 하늘이 있는 하늘을 넣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 지금 제가 그려놓은 요 상황에서 요 부분이 하늘색이 돼야겠죠. 하늘색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실제 하늘의 이미지가 되거나, 그쵸?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이 부분에 대한 이미지 편집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쵸?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선택할 수 있는 툴이 마키 툴밖에 없었죠. 요걸로 선택을 했는데, 마키 툴은 보시면 사각형으로 선택이 되거나 아니면 마키 툴을 좀 좌클릭을 좀 오래 클릭하시면 요 네 가지의 선택 툴이 있는데, 사각형이나 아니면 원형이나 타원, 아니면 가로로 긴 줄, 세로로 긴 줄. 가로로 긴 줄은 그냥 한 줄 이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한 줄.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선택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포그라운드 컬러, 백그라운드 컬러 칠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어, 줄 하나 쭉쭉 그어 넣을 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는 이렇게 쓸 일이 없어요. 그럼 내가 정확히 이 형태를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두 가지 방법을 다 알려드릴 건데, 되도록이면 나중에 알려드리는 더 좋은 방법, 제가 말씀드리는 고급 기술이라고 하는 좋은 방법을 쓰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고 급박할 때 빠르게 선택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을 다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방법, 제일 쉬운 방법은 라쏘 툴이라는 올가미 툴을 쓰는 건데요. 여기 세 번째에 있어요. 폴리거널 라쏘 툴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오래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은 일반 라쏘 툴로 되어 있을 거예요. 제일 위쪽에 있는 일반 올가미 툴로 되어 있을 텐데, 요 일반 올가미 툴은 좀 자유형을 선택할 때, 내가 아까 브러쉬로 그림 그리는 것처럼 자유형을 선택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체 자체를 정확하게 선을 딱딱딱, 폴리고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폴리라인 그리듯이 선을 탁탁탁 찍어 나가면은 그 점을 찍어 나가는 위치로 선이 그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라sso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방법을 사용하는데, 자,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한번 볼게요. 확대를 해보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그쵸? 자, 내가 보이지 않는 가상의 폴리라인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캐드에서. 자, 시작을 여기부터 해서 되도록이면 그 화면 바깥쪽에서부터 선택하시면 돼요. 이 바깥쪽에 이미지가 없어도 그냥 다 선택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바깥쪽에서부터 일부 하나의 점을 클릭하시고, 자, 여기서부터 내려갈 거죠, 이렇게. 그쵸? 확대를 하면 할수록 이미지가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찍고 이렇게 그어진 거예요, 지금. 다시 이렇게 선 하나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 찍고. 지금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는 화면 자체도 제가 이렇게 모퉁이를 딱 찍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죠? 왼쪽 편 시작 부분이 살짝 떴죠, 지금. 그쵸? 살짝 떠 있죠. 그래서 요 라쏘툴이 쉽지만 정확하진 않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마무리는 할게요. 마무리 해볼게요. 쭉 가서, 자, 그 다음 클릭, 스페이스바 왼쪽 클릭으로 펜 기능 동시에 실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클릭. 저도 대학교 다닐 때는 이 라sso 툴밖에 몰라가지고 그때 했던 포토샵들 보면은 좀 뭔가 어설퍼요. 정교하게 제가 하지를 못해가지고. 자, 이렇게 끝과 끝이 딱 만나면은 동그라미 표시가 뜨거든요. 원형 표시가 떠요. 끝과 끝이 만나면 그때 딱 클릭을 해주면 완성되는 폐곡선이 됩니다. 폐곡선을 만들어 주셔야 완성이 돼요. 이렇게 선택. 자, 그럼 내가 잘못한 게 있죠. 아까 이 부분. 저 더 확대를 할게요. Alt로. 이 부분이 더 선택돼야 되는데 빠졌죠. 자, 그러면 아까 마켓 툴이랑 똑같이 일반 선택, 합집합, 차집합, 교집합 요거죠. 합집합이 돼야 내가 원래 선택한 거 플러스 새로 선택한 게 더 추가가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 합집합으로 안 돼 있고 그냥 제일 앞에 거 누르고 이만큼 선택하시면 원래 선택했던 것들 다 날아가요. 자, 그럼 여기서 추가니까 원래 선택되어 있던 개체 어느 부분에서 시작하든 상관없겠죠. 어차피 이 부분을 포함해서 우리가 만들 거니까. 자,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요 모퉁이로 가서 요렇게 다시 쭉 가서 반대쪽 원으로 만나고 클릭. 포함됐죠, 이제? 그쵸? 자, 다른 부분도 이상이 없나 한번 볼까요? 이쪽도 좀 잘못됐네요. 자, 여기서부터 쭉 가서 클릭. 선택됐죠? 자, 여기는 좀 더 많이 선택이 됐네요. 뭔가, 그쵸? 빠져야 될 것 같죠? 자, 이 경우에는 차집합 마이너스 내가 선택하는 부분이 빠질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누르셔도 되고, 여기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 올가미 툴의 오른쪽 아래에 보면 마이너스 표시된 거 보이시죠? 네가 선택하는 거, 지금부터 선택하는 거는 빠질 거야 라고 하는 표시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플러스로 계속 작업을 하고 계셨다, 그럼 플러스로 되어 있죠. 이 상황에서 마이너스로 바로 바꾸고 싶을 때 있잖아요. 손이 빠른 사람들은 다 단축키로 하겠죠. 어떻게 마이너스로 바꾸냐? 아이고. Alt를 누르시면 플러스 돼 있는 상황에서 Alt를 누르시면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그렇죠? 바뀌었죠? 근데 Alt 키를 떼면 다시 플러스로 바뀌어요. 플러스가 기본 세팅이니까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이너스는 잘 쓰지 않아서 Alt로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상태에서 Alt로 하면은 플러스로 가진 않아요. 네. 플러스 상태에서 Alt를 누르면 마이너스로 됐죠? 이 상황에서 첫 번째 점만 클릭하시면 돼요. 마이너스로 빼고 싶은 점. 클릭했죠? 그 다음에 Alt를 떼셔도 계속 이제 마이너스 인식을 할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네. 모르겠으면 그냥 여기 마이너스 차집합 클릭하고 처음부터 하시면 돼요. 자, 클릭. 이 부분을 빼낼 거다. 잘 빠졌죠? 여기는 더 포함시켜야겠죠?
네, 여긴 빠져야겠죠. 자, 마지막 거 하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이 부분 뺍니다. 여기서부터 제일 아래쪽 클릭했죠. 그 다음에 위쪽 올라가서 클릭하고, 여기는 어차피 다 선택 안 된 부분이니까 여기 어디로 가서 여기로 가서 마무리하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제가 제일 위쪽으로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클릭을 해서 바깥쪽으로 많이, 왼쪽으로 많이 빼놓은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우리 CAD에서 폴리곤 닫을 때 closed라고 하는 C 버튼 엔터 이렇게 쳤죠.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점 그리고 C 엔터 치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탁 마무리 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기능이 있어요. 근데 단축키를 입력할 수 있는 커맨드 창은 없으니까 포토샵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지금 어딘가에 클릭한 곳부터 이 다음 점은 원점으로 가겠다라고 하시면 왼쪽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왼쪽 더블 클릭.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잘 선택된 거 보이시죠? 여기 클릭하고 여기서 더블 클릭하시면요, 다시 원점으로 탁 돌아가서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시 보여드리면 플러스로 보여드릴게요. 플러스로. 마이너스 부분이었으니까. 자, 선택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가고 돌아가서 선택된다고요. 다시 얘를 빼볼게요. 선택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빠지겠죠? 그래서 얘를 다 포함시킬 수 있는 상황까지 가서 더블 클릭. 이해되시죠? 요거를 잘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선택이 다 된 상태에서, 요 상태,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삭제하면 보통 이제 여러분들 포토샵 처음 배우시면 이제 삭제를 해요. 기본적으로 삭제를 하는데 이렇게 딜리트, 그러면은 흰색이 아니라 픽셀이 크게 생긴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죠. 이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지가 아무것도 없다는 이미지. 이렇게 만들어 두시는데, 이렇게 만들어 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실수로 만약에 여기 뒤에 있는 건물이나 아니면 나무가 있었는데 나무의 일부까지 내가 그냥 지웠다, 선택을 해버렸다, 처음에 판단은 선택해서 지우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여기 뒤쪽에 있는 건물을 좀 살리고 싶더라 라고 했을 때 돌아갈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딜리트 하지 마시고,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선택된 부분을 삭제하고 싶다, 가리고 싶다. 그쵸? 그러면 Alt 마스크 이렇게 하면은 가려진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를 삭제하면 남아있다. 자, 마스크를 가리거나 켜거나, 마스크를 켜고 끄는 거를 미리 보기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자, 이 레이어를 켜고 끄는 건 레이어 전체가 껐다 켰다 되잖아요. 근데 이 마스크만 껐다 켰다 하고 싶으실 때 있잖아요. 그쵸? 이 레이어 마스크만 껐다 켰다 하고 싶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Shift 클릭해 주시면 돼요. Shift 클릭하면 마스크가 X 적용이 안 됐다가, 지워진 건 아니에요. 다시 Shift 클릭하면 마스크가 켜졌다가. 됐죠? 자, 그러면 안 된 부분들, 예를 들어 여기 여기 이런 부분도 다 하늘이 되어야 정확한 CG가 되겠죠. 그쵸? 정확한 CG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선택을 하면 되고, 선택하는 툴 하나를 더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걸 남겨놨는데,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좋은 방법은 아니어서 저는 되도록이면 이걸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방법은 있으니까 알려드릴게요. 자, 매직 완드 툴이라고 지금 계속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고 있죠. 다 선택에 관련된 툴이에요. 세 번째, 여기 보시면 퀵 셀렉션 툴이랑 퀵 셀렉션 툴, 그리고 밑에 매직 완드 툴, 이렇게 두 개가 묶여 있어요. 퀵 셀렉션 툴, 매직 완드 툴.
셀렉션 툴이니까 셀렉션에 관련된 거고, 매직 완드 툴은 뭐가 매직 마법봉 툴이라고 하는데 뭐가 마법봉인지 모르겠지만 뭐 되게 쉽게 빨리 할 수 있는 기능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겠죠. 하나씩 해보면 퀵 셀렉션 툴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개체, 이미지의 바운더리를 포토샵에서 인식을 해요. 이미지일 뿐인데 요 경계선, 선이 그어진 것 같은 이 경계선, 근데 이미지를 중심으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요 선을 기억한다기보다는 이 선들 하나하나의 픽셀의 그 명암 같은 색상의 차이, 이런 것들을 계산해 가지고 그 구역을 인식을 하게 되어 있어요, 포토샵이. 자, 그래서 위쪽에 있는 퀵 셀렉션 툴은 뭐 하는 거냐? 같은 색상, 같은 톤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획을 지정할 때 지정하는데, 자, 지금 이거 대괄호 왔다 갔다 크게 키우면 브러쉬처럼 키워졌다 작아졌다 해요. 자, 이 상황에서 이 부분을 선택하고 싶죠. 이 부분의 일부를 클릭해 볼게요. 어떻게 됐죠? 클릭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잘 선택되는 것 같다가 여기 구석에 뭔가 좀 빠져 있고, 그렇죠? 여기 구석 빠져 있고, 얘는 넘어갔죠. 한 번에 선택이 됐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완벽한 방법이 아니다. 흰색 부분을 한번 해볼까요? 흰색은 제대로 인식이 되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택이 됐는데 여기는 빠져 있고 여기도 빠져 있네요. 네. 벽돌 부분 한번 해볼게요. 자, 벽돌 부분 하나 클릭하니까 얘밖에 선택이 안 되죠. 얘는 같은 것 같지만 살짝 톤이 다르니까, 그러면 내가 추가를 할 수는 있겠죠. 플러스 돼 있으니까. 요렇게 그쵸? 근데 뭔가 그냥 좀 찌글찌글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완벽하게 선택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용을 권장하진 않는다. 근데 요거를 잘 쓸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잘 쓸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 레이어 하나 새로 만들었어요. 지금 내가 정확하게 이 색을 그냥 한 색으로 칠해버렸다. 그쵸? 완벽하게 그냥 내가 이 색을 칠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컴퓨터가 보기에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여기 하나의 레이어예요. 이렇게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퀵 셀렉션 툴로 정확하게 선택이 되겠죠. 그래도 뭔가 정확하게 선택이 안 되네요. 네. 여기 보시면 좋은 기능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여기에 또 이렇게 추가를 해줘야 되니까. 네. 그쵸? 요런 방식이다. 그냥 요런 기능이 있다. 자, 그럼 매직 완드 툴은 뭐냐? 매직 완드 툴은 퀵 셀렉션 툴이랑 거의 같은 방식인데 훨씬 더 포괄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선택 추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내가 클릭한 거에 같은 계열, 같은 색깔을 다 잡아줘요. 여기 보시면 매직 완드가 훨씬 더 잘 선택되네요. 한 번에 선택됐죠? 네, 한 번에 선택됐죠? 바깥쪽. 자, 그러면 여기 가서 한번 해볼까요? 레이어, 어떤 레이어에서 지정할지 레이어 선택을 하시고 클릭. 네, 아까보다는 훨씬 더 잘 선택이 됐네요. 오히려. 네. 여기도 보시면, 근데 여기도 보면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죠. 물론 여기에 픽셀이 더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포함시킨 거지만 우리가 선택하면 저렇게 꺾어가지고 선택하진 않겠죠. 그쵸? 자, 근데
매직 원두 툴에서 중요한 게 뭐냐? 톨러런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관용도예요. 관용도. 톨러런스라고 하는 건 관용도인데 관용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비슷한 개체로 인식을 시켜줘요. 무슨 말이냐면 자, 벽돌을 예를 들면 실제로 벽돌이 이제 희끄무리한 부분도 있고 약간 갈색 부분도 있고 붉은 부분도 있고 막 섞여 있잖아요. 벽돌이라고 하는 게. 근데 내가 어디까지를 예를 들어 관용도를 한 50으로 해볼게요. 관용도가 높은 거예요. 50이면. 내가 여기를 선택을 하면 얘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많이 묶어줘요. 다 비슷하다고 인식을 하게 해줘요. 그냥. 그쵸? 이렇게. 좀 완벽하지는 않고 삐죽삐죽 삐져나갔죠. 그쵸? 지금 선택된 형태를 보세요. 관용도가 50일 때. 자, 그럼 관용도를 한 5 정도로 낮춰볼까요? 그 다음 선택을 해볼게요. 어떻게 됐죠? 조금만 선택이 되죠. 그래서 이건 뭐냐? 관용도가 낮으면 정확히 거의 비슷한 애들만 선택을 해주려고 하고요. 포토샵이니까 이미지의 색상으로 구분을 해요. 관용도가 조금 낮으면 비슷하게 선택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에 적합한 관용도는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는 게 좋은데 마찬가지로 저 같으면 요걸 안 쓰고 그냥 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네. 라sso 툴로 선택을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플러스를 누르면 계속 추가할 수 있겠죠. 이렇게 벽돌만 그라우팅 부분 놔두고 이런 식으로. 그쵸? 좀 빠르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해요. 네. 근데 이런 부분은 벌써 다 묻혀버렸죠. 그쵸? 이런 부분 흰색. 네. 그래서 이런 선택 방식들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라sso 툴로 선택하는 게 가장 정확하겠다. 자, 그리고 가장 정교한 기능인 펜 툴로 선택하는 기능이 있는데 요거는 쉬는 시간 가지고 화장실 갔다 와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린 뭐 퀵 셀렉션 툴, 매직 완두 툴 요게 제일 쉽고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라sso 툴은 그 다음 단계,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될 텐데 그러한 방식의 선택 방법이 있고 폴리라인 그리듯이 가는 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정교하게 이미지 편집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는 화장실 갔다 와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30분이니까 40분까지 쉬시고 40분에 다시 봅시다.
자, 펜툴 해봅시다. 펜툴 단축키는 P인데요. P. 펜이니까. 여기 있어요. 펜툴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만년필 모양의 펜이 하나 뜨는데요. 선택하는 방법은 폴리고널 라소 툴이랑 똑같아요. 내가 원하는 곳부터 확대하시고 클릭하고 선이 안 그려지죠. 다음 점 클릭할 때까지 선이 안 그려져요. 자, 다음 점 클릭 하면 이렇게 하나 그어졌죠. 그 다음 점 클릭, 그 다음 점 클릭, 그리고 끝점 가서 동그라미 표시 떴을 때 클릭. 자, 그러면 이렇게 네모, 이렇게 합쳐진 네모가 하나 생겼죠. 그렇죠? 자, 펜 툴을 하면 펜 툴 자체가 선택 툴은 아니에요. 그냥 펜으로 가상의 공간을 구획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선택해야겠죠. 선택할 때 어떻게 하느냐? 우클릭 하시면 Make Selection이라고 있어요. Make Selection. 자, 마찬가지로 Make Selection 누르시면 이렇게 뜰 텐데, 자, Feather Ratio는 뭐냐면 요 경계점의 그 두께, 펜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린 거니까 그 선택되는 곳의 그 두께를 어느 정도로 할 거냐. 그래서 요게 픽셀이 크면 요걸 중심으로 우리가 벽체 그리듯이 안팎으로 페더가 형성이 되니까 더 바깥쪽으로 살짝 더 선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0픽셀로 되어 있으면 그냥 0픽셀로 놔두시고 오케이 누르시면 이렇게 선택이 돼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미 여기에 마스크 툴을 적용했는데 얘는 선택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다 마스크만 적용하면 되겠죠. 그럼 마스크 툴 가셔가지고 클릭하시고 얘를 어떻게 해야 되죠? 검정색으로 만들어야 되죠? 검정색 되어 있으니까 브러쉬 누르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선택 해제는 컨트롤 D. 자, 근데 펜툴이 왜 좋냐? 왜 좋냐라고 하면 펜툴은 곡선을 선택할 수 있어요. 곡선을 선택하기가 쉬워요. 지금 가지고 있는 개체에 곡선이 없네요. 예를 들어 이렇게 가볼게요. 이 하늘을 따고 싶다. 여러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하는 것만 보세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하늘을 선택하고 싶을 때 그냥 폴리고널 라소 툴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폴리고널이니까 폴리라인을 그리듯이 가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라인을 그려가지고 곡선을 표현하려면 라인을 엄청나게 잘게 쪼개서 이렇게 이렇게 그려 나가야 되는데 지금 뭔가 곡률이 울퉁불퉁하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됐다고 한들 얘가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펜 툴을 사용하시면 클릭하고 내가 선택하고 싶은 다음 점, 예를 들어 한 이 정도로 볼게요. 다음 점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떼지 마시고 왼쪽 클릭한 다음에 떼지 마시고 얘를 쭉 잡아당겨 보면 오른쪽으로 잡아당기고 있어요. 얘가 어떻게 되죠? 곡선으로 만들어져요. 그쵸?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반대쪽 축의 위치가 곡률의 중심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우면 이쪽이 많이 휘어지고 멀면 저쪽이 많이 휘어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곡률을 선택하신 다음에 한 요 정도가 되겠죠. 마우스 놓고 됐죠? 자, 그 다음 점 여기가 되겠죠? 클릭하고 다시 곡률 선택하고 마우스 놓고 그럼 이렇게 선택이 된 거죠. 자, 이
지렛대 같은 애들은 뭐 하는 거냐? 그 다음 점을 선택하면요, 여기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여기를 선택하면 되는데, 이 지렛대는 벡터라고 보시면 돼요. 힘과 방향성을 지칭한다. 근데 지금 원래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원래 그려놨던 근본, 그 전의 선이 요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요렇게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그리고 얘를 클릭하면 선이 가던 방향에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휘어지려고 할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클릭하면, 그쵸? 지금 보이시죠? 어떻게 휘어졌는지. 잘못됐잖아요. 근데 얘를 아무리 내가 마우스를 늘어서 평행하게 만들려고 해도 원래 개체 자체가 얘가 이렇게 가는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갔다 돌아간단 말이에요. 잘못됐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경우에는 Alt를 클릭하시면 지렛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꺽쇠 무늬가 뜨면서. 그러면 이 지렛대의 위치를 어디로 바꿔줘야 되죠? 위쪽으로 이렇게 좀 당겨 놓으셔야겠죠. 그쵸? 요 방향으로 갈 거니까. 이해돼요? 그 다음에 다음 점 클릭. 이렇게 맞추면 되겠죠. 수평으로. 자, 마찬가지로 얘도 Alt 클릭 이렇게 당기고 이 점 클릭하고 이 정도 휘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클릭, 다음 점 클릭 이렇게 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방식이 좀 어려워요. 그쵸? 이렇게 선택됐죠. 어려운데 펜 툴은 제가 방법은 알려드린 대로 하시면 되는데 이건 요령이 필요해요. 그래서 펜 툴을 익숙하게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근데 펜 툴이 사용하기 어렵다고 사용을 계속 안 해보고 사용해보지 않으시면 실력이 늘질 않아요. 근데 지금 곡선인 건물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설계할 일도 많으실 거고 비정형 건축이 많이 좀 활성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폴리곤을 라sso 툴로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은 펜 툴로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령을 좀 많이 익혀두세요. 연습을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Make Selection OK 누르면 이렇게 정확하게 선택됐죠, 그쵸? 펜 툴은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된다. 제가 뭐 더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선택하고 땡겨가지고 곡선 만드는 거 그리고 끝점을 내가 다음번에 갈 위치 방향으로 바꿔놓고 다음 지점 선택하는 거 요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펜 툴을 모르시는 경우에 몰랐던 경우에 저도 그랬는데요. 몰랐던 경우에 이런 하늘 선택할 때 그냥 매직완드 툴로 이렇게 선택을 했었거든요. 매직완드 툴로 거의 비슷하게 선택됐죠, 그쵸? 잘 선택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 하늘이랑 얘랑 색깔이 비슷해 버리니까 얘가 찌글찌글찌글하게 같이 선택이 돼 버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퀵 셀렉션 툴로 뭐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보이시죠? Alt 눌러서 하신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뭐 빼기도 하는데 완벽하지 않아요, 방법이. 이렇게 빼기도 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보시면 오히려 또 살짝 넘어갔죠. 예, 거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최선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가장 정교한 방법은 역시 펜툴이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만 다 선택을 하고 여기도 해야 되는데 여긴 생략할게요. 시간 없으니까. 자, 그럼 만약에 하늘을 합성하고 싶다. 우리의 처음 목표였죠. 뭐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들이 일단 하늘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걸 쓰시거나 아니면 무료 이미지를 찾거나 무료 이미지를 저는 구글에서 찾아볼게요. 딥블루 스카이 고해상도. 자, 하나 찾았어요. 요거죠. 자, 이 이미지를 가지고 오면 되겠죠. 자, 선택 툴로 바꾸시고 드래그해서 여기로 가지고 오시면 지금 이 이미지가 내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 위에 있죠, 지금. 그쵸? 위에 있으니까 다 가려버리잖아요. 뒤로 가야겠죠? 밑으로 내리시고 좀 작죠, 이미지가. 더 큰 이미지를 찾으면 좋은데 없으니까 강제로 늘려볼게요. 컨트롤 T. 이건 말씀드렸어요. 크기나 비례를 바꿀 수 있는. 이미지를 강제로 늘리면 픽셀이 깨지기 때문에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냥 대충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만약에 나는 구름을 이쪽에 두고 싶다. 이쪽에 두고 싶은데 하늘이 좀 부족하죠. 그런 경우에는 요 원본 이미지에 들리고 싶은 부분을 선택하셔가지고 선택한 부분만 컨트롤 T 해서 이렇게 늘려주시면 돼요. 근데 뭐 픽셀이 좀 깨지겠죠. 안 그래도 늘려놨는데 강제로 막 튀어났으니까. 그쵸? 여기 깨진 거 보이시죠? 네.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합성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걸 적용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어, 요걸 한번 해볼까요? 자, 이 건물 보이시죠? 얘를 한번 여기다 갖다 붙여 볼게요. 여기다가. 자, 마찬가지로 이 건물을 그냥 드래그 해가지고 가지고 온 다음에 이렇게 비슷하게 맞춰서 합성을 하면 되겠죠. 그쵸? 마찬가지로 내가 이 건물의 나머지 부분들을 다 잘라내고 이 박스의 이미지만 가지고 와서 여기다 합성시킬 거냐, 아니면 이렇게 떼가지고 여기다 붙일 거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계산을 하셔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본인이 정하시면 되겠죠. 그럼 저는 이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펜툴로 하시는 게 정확하지만 급하니까
이렇게 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얘는 이렇게 따놓고 이 건물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건물의 인면에. 이 건물의 인면에 해당되는 내용을 내가 또 제대로 지정해서 잘 따놔야겠죠. 그쵸? 네, 요거는 완벽한 백색이니까 매직완드 툴로 선택해도 잘 따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매직완드 툴로 그냥 해볼게요. 이런 부분도 다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정교하게 하려면 얘도 마찬가지로 펜 툴로 하는 게 좋은데 일단은 매직완드 툴로 합시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자, 똑같이 브러쉬로 바꾸고 얘도 뒤쪽에 하늘이 있으니까 하늘이 보이는군요. 음, 그럼 얘는 이렇게 합시다. 선택된 거는 놔두고 요 개체를 불러와서 요 개체의 나머지 부분을 지우도록 합시다. 무슨 말이냐면 아이고 얘를 가지고 와요. 일단 이미지가 훨씬 커야겠네요. 실제로. 자, 얘를 이렇게 일단 붙이고요. 자, 컨트롤 T 모양 변경이죠. 모양 변경이고 그 다음에 크기 변경이 아니라 모양을 뒤틀 거예요. 디스토트 할 건데 우측에 보시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프리 트랜스폼이고 여기 보시면 스케일, 로테이트, 스큐, 디스토트, 퍼스펙티브, 와프 이렇게 돼 있죠. 그 중에서 이제 디스토트 모양을 뒤틀겠다 라고 하는 옵션 클릭하시고 요거 조금 어려우니까 따라 해보시는데 여러분들이 이까지는 사실 잘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일단 저만 한번 해볼게요. 이미지가 훨씬 커야 되니까 이것도 정확한 방법이 정확한 이미지가 아니라서 조금 많이 깨질 거예요. 제가 정확한 이미지를 들고 온 게 아니니까. 그렇죠? 요 정도의 건물 이미지다. 자, 일단 이거 하나 두고요. 자, 반대쪽. 마찬가지로 선택 툴.
뭐 이 정도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희끗희끗한 부분은 하늘로 채우면 되겠고, 이 정도 부분은, 그쵸?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었던 부분을 나머지 건물을 지우면 되죠. 그쵸?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 개 들어와 있는 거 잠깐 꺼놓고 다시 선택하신 다음에 지금 선택된 이 부분이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그쵸? 얘 마스크를 씌울 건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쵸? 이해되세요? Alt 안 누르고. 그래서 뭔가 얘가 너무 진해가지고 좀 모양이 어설프다. 그러면 이 이미지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오페서티라고 있어요. 여기 우측에 보이시죠? 오페서티. 요게 이제 어, 불투명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불투명도. 한글로 번역하면 불투명도가 100%니까 투명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약간 흐릿하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수치를 좀 낮추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뭔가 주변 건물이기도 하면서 지오메트릭한 이 선도 보이고 원래 있었던 약간 어설픈 깨진 그런 것도 잘 안 보이겠죠. 요 정도로 놔두면. 그쵸? 자, 그러면 문제가 또 하나 있죠. 이런 부분도 사실은 유리니까 희끗희끗 이 건물의 인면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쵸? 그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완벽하진 않지만 자,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선택 자체는 이 이미지에서 이 부분이었죠. 이것도 정교하게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은데 일단 급하니까 이 정도. 그쵸? 네. 이 부분이 유리라는 게 투과가 되기도 하고 반사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반만 보인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반만 보이고 싶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만들어 놨던 마스크 툴 중에 여기를 완벽하게 지워버리면 뒤에가 다 보이는 거니까. 그쵸? 이 블랙을 그냥 브러쉬를 다 칠해버리면 다 보이잖아요. 그쵸? 요걸 해야겠죠. 요거. 아이고.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그쵸? 그럼 투명한 유리처럼 안 보이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지금 보시면 브러쉬를 흰색 또는 검정색으로 지금 마스크를 다시 칠하는 건데 거기에서 위에 보시면 이거 자체도 보면 오페서티랑 플로우 오페서티랑 플로우라고 하는 두 가지의 설정 값이 있어요. 여기 위에 이게 뭐냐면 마스크 자체의 투명도를 내가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거의 투명도를 줬듯이. 그럼 유리가 반사율과 투과율을 계산해 가지고 나는 한 반 정도만 뒤가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마스크 자체의 투명도를 한 50% 정도로 주시면 되고, 플로우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그릴 때 이 원형의 지우개라고 생각하시면 지우개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쵸? 지나가는 흔적을 얼마나 남길 거냐 하는 건데, 요거는 그려보시면 여러분들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플로우라는 변경값을 바꿔보시면 이 원형의 흔적이 원형에 이렇게 쭉쭉쭉쭉쭉 남는 게 얼마만큼 많이 흔적을 남길 거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일단 요거는 100% 두고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이거 전체에 대해서 바꿀 거니까. 자, 그럼 50%죠 지금. 그리고 이렇게 살살살 문지르면 한 번 문지를 때 50%가 적용되는 거니까 50%를 여러 번 문지르면 100%가 돼요. 결국은 이렇게 많이 문지르면. 그쵸?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때는 요령이 요거 자체를 많이 좀 줄여 놓으시고 한 10 정도로 내가 원하는 만큼만 횟수를 조절해 가지고 문지르시면 돼요. 아이고, 여기 지정이 돼야겠죠. 됐나요? 한 3번 정도 문질렀거든요. 네. 그러면 얘도 보이고 뒤쪽에 유리가 살짝 이렇게 희끄무리하게 보이는 것도 보이고. 만약에 색을 좀 빼고 싶다, 나 너무 많이 문지른 것 같다라고 하시면 다시 색상 바꾼 뒤에 이렇게 한번 문질러 주시면 되겠죠. 아이고, 선택을 해제해 버렸네요. 선택된 부분에 한해서 하면 되는데, 요 정도. 네. 좀 어렵죠. 어려운데 여러분들 지금 수업 시간에 말고는 포토샵을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4학년 수업도 이제 포토샵은 알려드리지 않고 인디자인 어도비 프로그램 중에서는 인디자인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포토샵은 이렇게 배우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좀 실력을 많이 키워나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도움이 되는 기능들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좀 복잡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 결국은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시간 이외에 연습을 많이 해야지 느는 거니까 지속적으로 오늘 배운 것들 좀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 지금 바깥 건물인데 제가 이렇게 지정을 했죠. 근데 지금 이 안쪽에 있는 재료 같은 것도 실제 실무에서 특히 이제 인테리어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어, 재료를 렌더링 하는 경우도 많지만 포토샵 렌더링이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텍스처의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음, 우드 텍스처라고 이렇게 구글에 치면 딱 정면에서 바라본 것 같은 이미지들이 다 검색되거든요. 이렇게. 그쵸? 이런 것들. 아니면 뭐 돌이다 그런 브릭 이렇게 검색이 되죠. 그쵸? 그래서 이 이미지들을 고화질 이미지로 다운로드 받으려면 좀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사무실 하시는 분들 인테리어 사무실 이런 데 가면은 기회가 될 때마다 디지털 카메라로 정면 이미지 사진을 찍어놔요. 요런 사진을 직접. 그럼 찍어 놓으면 이게 내 데이터가 되는 거겠죠. 포토샵 소스처럼. 그러면 이 이미지들을 어떻게 하냐면 포토샵에서 불러와 가지고 위아래로 계속 확장시켜요. 반복시켜 가지고. 그러면 이미지의 패턴이 만들어지겠죠. 하나의 큰 패턴이. 그걸 자연스럽게 만드는 방법도 요령인데 미러 이미지 시켜가지고 계속 확장시켜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이미지의 패턴이 완성돼 있으면 그 이미지의 패턴을 여기다 갖다가 딱 붙인 다음에 오프닝 부분, 다른 재료가 들어가는 부분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스크 툴로 다 지워주는 거예요. 그럼 실제 재료가 붙은 거니까 실제 재료 사진이 붙었잖아요. 그럼 지금보다 훨씬 실사처럼 보이겠죠. 그렇죠? 근데 결국 렌더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렌더링의 개념이 이 건축적인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 자체에서 이 이미지들 있잖아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요
스케치업 파일 다시 클릭해 보면 이 브러쉬 눌렀을 때 이미지 있잖아요. 브러쉬 눌렀을 때 요 이미지였죠. 아이고. 요 이미지였죠. 여기 에디트 가보시면 여기 보시면 1473에 490 이렇게 지정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이미지의 그 재료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케치업을 깔면 1473mm 곱하기 940mm의 벽돌 문양의 텍스처 이미지, 아까 구글에서 봤던 그 텍스처 이미지가 같이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반복해서 계속 붙여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게 결국 렌더링이라는 개념이에요. 렌더링 프로그램이 하는 개념. 그래서 요 이미지 자체를 프로그램에서 붙이느냐 아니면 최종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놔서 내가 실제 실사 이미지로 붙이느냐, 그걸 포토샵으로 렌더링 하는 거죠. 내가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선택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포토샵으로 재료를 붙이는 것도 일종의 렌더링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재료들에 대해서 다 여러분들이 자료를 가공할 수 있다. 특히나 지금 제가 익스포트를 할 때 요 익스포트를 하나 해놨었는데, 요거 이렇게 익스포트한 이유가 그냥 백색으로 익스포트를 해놓으면요, 내가 원하는 재료를 그냥 여기다가 다 갖다 붙이시면 돼요. 포토샵으로. 그래서 사실 그 우리 메인 이미지라고 하는 게 이제 조감도랑 투시도 한 장이 가장 큰 메인 이미지로 들어가고, 나머지 것들이 이제 인테리어 샷이라든지 부수적으로 이미지들이 쭉 들어가게 되는데, 메인 이미지 같은 경우는 진짜 정교하게 렌더링 프로그램을 써서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포토샵으로 정교하게 하나하나 다 만져가지고 하시거나, 이런 방법이 있겠죠. 근데 실제로 실무에서 프로페셔널한 사무실에서도 렌더링 프로그램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포토샵으로 이런 그 백 바탕에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포토샵 렌더링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걸 이제 포토샵 시뮬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시뮬레이션이라는 단어로 이제 지칭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미지 하나를 가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포토샵 잘하는 분들이 하루 종일 이 이미지 작업하고 윗분한테 컨펌 받고, 수정사항 있으면 다시 수정하고 또 다시 변경하고, 이런 작업을 많이 하게 돼요. 사무실 취업하시면. 자, 그러면 요 이미지가 이제 내가 최종적으로 완성된 이미지다 라고 하면, 이 이미지 자체는 내가 다음에 열어도 편집할 수가 있겠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뭐 이 건물 재료를 바꾼다거나 하늘의 이미지를 바꾼다거나 할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편집된 것 자체는 포토샵 파일로 저장을 꼭 해두시고요. 파일에 세이브 해가지고 PSD 파일로 되어 있거든요. PSD 기본 확장자가 PSD 파일로 저장을 하시면 다음번에 열면 요 레이어랑 뭐 나머지 세팅들 모든 것들이 그대로 살아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번에 필요하면 더 여러분들이 이제 수정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일시적으로 이 이미지가 내가 완료가 됐다라고 하시면 이 이미지 자체를 세이브 해제 해가지고 JPEG로 바꿔 놓으신 다음에 포토샵 파일로 변경해 두시고, 저장을 하면 얼마나 하이 퀄리티로 저장할 거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대한 그냥 맥시멈으로 저장하세요. 여러분들 용량이 허락된다면. 그 다음에 그냥 OK 누르시면, 파일 하나에 지금 1.6메가니까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일단 OK 눌러 볼게요. 누르면 이렇게 그냥 하나의 JPG 파일로 나가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상황에서 다시 이 이미지를 불러와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데다 이렇게 첨부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되고,
요것도 제가 요령이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 알려드리면, 레이어는 병합 기능이 있어요. 합치고 삭제하고 분리는 할 수 없어요. 만들어놨던 걸 이렇게 이미지를 그냥 딱 붙여버리는 거기 때문에 분리는 안 되는데, 가지고 있던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하나로 합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로 합치는 순간 원래 개체는 사라져 버리게 되겠죠. 원래의 개체를 다시 분리시켜서 편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모든 게 완성됐을 때 합치는 게 맞는데,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게, 그냥 이대로 합쳐버리고 원본 개체를 없애버리는, 원본 자체를 변형해서 합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원본 개체를 그대로 놔두고 전부 다 합친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그게 더 좋겠죠. 그냥 중복해서 복사를 해놓는 거예요. 합친 레이어를. 그래서 레이어를 합치는 방법은, 합치고 싶은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E를 누르시거나, 컨트롤 E 누르면 그냥 바로 합쳐져요. 아니면 우클릭하면 여기 보시면 merge layers라고 해서, merge가 병합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merge layers. merge layers 누르면 합쳐져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duplicate layer라고 해서 레이어 복사하기도 있고 merge layer도 있으니까, 결국 수동으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레이어 하나, 둘, 세 개를 가진 걸 다 복사해서 드래그해서 새 레이어로 만들면 복사된다 그랬죠. 세 개를 복사해서 복사된 것들만 레이어를 하나를 합치면 결국 원본은 놔두고 레이어 전체를 합친 거 하나가 또 새로 생기는 게 되겠죠. 그쵸? 그 방법이 이제 되게 수동적인 방법이고, 또는 컨트롤 알트 쉬프트, 우리가 누를 수 있는 모든 펑션 키 컨트롤 알트 쉬프트를 다 누르신 상태에서 E 키 다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알트 쉬프트 E, E가 레이어를 병합하는 키거든요. 아까 컨트롤 E 하면은 선택된 것만 병합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컨트롤 알트 쉬프트 누르신 상태에서 E 키를 누르면 영문 E, 요거 세 개가 다 합쳐진 레이어가 하나 만들어져요. 기본 레이어도 있고. 그럼 얘를 다 지워도 가려놔도 이 합쳐진 레이어가 살아있는 게 되겠죠. 얘는 이렇게 통합되어 있는 거예요. 보이시죠? 그럼 얘만 이렇게 놔두고 들고 가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얘가 메인 이미지다. 제목까지 좀 포함해가지고 멋있게 만들고, 이렇게 좀 늘려서. 근데 이미지의 퀄리티가 낮은데 전체 화면으로 하지는 마세요. 그럼 좀 볼품 없으니까 좀 열심히 한 작업, 이미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 땅 같은 것도 다 합성이 됐다라고 하면 쓰면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은 부분이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이렇게 가려주시고. 그렇죠? 자, 그러면 가이드라인 내리고, 여기서부터 원하는 이미지를 다시 편집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라인 맞춰가지고.
되겠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만들 최종 패널에는 각각의 이미지가 그냥 하나의 레이어로 들어가게 작성을 꼭 하시고, 그래야지 이제 필요한 경우에 이런 레이아웃을 여러분들이 쉽게 바꿀 수 있잖아요. 전체가 통으로 움직여야. 그리고 각각의 이미지 편집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편집이 필요한 화면을 따로 만드세요. 이렇게 이런 파일로.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것도 가능하거든요. 요거 전체가 다 선택된 상황에서 요 레이어 3개를 이렇게 들고 가서 복사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렇게 되죠. 똑같이. 그쵸? 이렇게 되는데 아까 보시다시피 바깥쪽에 숨겨져 있던 이런 것들은 하나도 잘려있지 않고 남아있고, 그리고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그냥 어, 선택해가지고 남겨놓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남겨놓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것들 마스크 처리하고 다시 마스크 하나하나 수정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레이어들이 다 별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떨어질 수도 있고 또 편집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막 이미지들이 변경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포토샵으로 패널링 작업을 하신다라고 하면 되도록이면 완성된 이미지 자체를 다 들고 와서 패널링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눈 켜고 끄고 하는 표시가 있었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 자물쇠 표시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아래쪽에 자물쇠 표시가 하나 있죠. 자물쇠 표시는 레이어랑 레이어끼리 그룹 지어 놓는 거예요. 캐드로 치면은 조인이 아니라 그룹핑을 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어 자체의 속성은 그대로 남겨놓고 내가 뭔가 이동시키거나 뭐 위치 바꾸고 싶거나 할 때 그냥 한 번에 같이 움직이도록. 그래서 예를 들면 보통 뭐 이제 사람 따라 다른데 텍스트는 텍스트끼리 묶어 놓으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하우스 프로젝트 요거 말고 메인 이미지, 그리고 여기서 이미지 하나가 이렇게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대충 할게요. 이렇게 갔다고 합시다. 그럼 나는 무조건 요 글씨랑 요 이미지는 같이 다녀야 된다. 타이틀이랑 떨어지지 않게.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쵸? 그런 경우에 요 퍼스펙티브 뷰라고 하는 요 타이틀이랑 소제목이랑 새로 불러온 레이어 1 요게 퍼스펙티브잖아요. 요것도 이제 이미지를 변경을 해두시고, 예를 들어 이름을 얘랑 얘를 이렇게 묶어놔요. 항상 글씨가 위에 이미지가 아래에 있게, 혹시 묻힐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요 두 개를 Shift 클릭해서 선택하시면 두 개 같이 선택되겠죠. 그 상황에서 자물쇠 모양을 클릭해 주시면 하나로 묶여요. 자, 이런 경우에 드래그를 하시면 항상 같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편집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퍼스펙티브 뷰의 이미지 글씨를 아래쪽으로 옮기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경우에 지금 하나를 선택해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무조건, 만약에 이 속에서 편집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자물쇠를 잠깐 풀어놓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 이미지를 요 글씨만 따로 선택하시고 아래로 내리고, 이런 식으로 다시 묶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되겠죠. 이해되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좀 멋있게 만드시고 싶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백그라운드에 색깔 넣고 싶으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딱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그래서 이미지를 예를 들어 막 이렇게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근데 여기랑 여기랑 구분을 짓고 싶어서 이 부분만 뭔가 네모에 좀 색상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런 경우에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레이어를 하나 새로 만드시고 내가 칠을 새로 할 거니까 자, 어느 부분에 색을 들어갈지 마키 툴로 영역을 지정을 하세요.
뭐 한 요 정도 색을 넣고 싶다. 그다음 색상 선택을 포그라운드 컬러로 칠할 거냐 백그라운드 컬러로 칠할 거냐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고 원하시는 색상을 선택하시거나 이렇게 클릭해서 아니면 여기에 CMYK 값 입력하거나 RGB 값 입력하거나 수치를 정확하게 입력하셔도 돼요. 원하는 수치를 테이블을 찾아가지고 만약에 이 정도 색이다. 아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색상을 칠해 주시면 돼요. 아이고 그쵸? 근데 칠해주면 지금 너무 위로 들어갔죠? 제일 위에 있으니까 얘를 좀 내가 원하는 색상까지 아래로 내릴 수 있어야겠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원색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패널 작업하실 때 되도록이면은 색을 원색으로 쓰지 마세요. 그래서 이 오페서티 조절을 좀 하셔가지고 약간 이렇게 파스텔 톤으로 주시는 게 이미지를 보시는데 훨씬 더 편안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다 조절하실 수 있겠다. 그래서 이미지에 백그라운드를 넣을 거냐 아니면 이런 이미지는 색상만 들어간 거니까 크기 조절을 해도 픽셀이 깨지지 않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깨지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뭐 여러분들이 여기에다 글씨만 요 색상 위에다가 좀 쭉 적는다든지 아니면 뭐 다이어그램 같은 걸 여기에다 쭉 적는다든지 해서 이 레이아웃을 구분할 수 있는 용도로 이런 걸 사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별건 아닌 것 같아도 디자인 센스를 판단할 수 있는 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색깔을 쓰느냐, 어떻게 그 레이아웃을 구성하느냐, 그리고 레이아웃을 어떻게 구분 짓느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또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니고요. 디자인과 수업 가면 이런 원론에 대해서 많이 배워요. 시각 디자인, 뭐 패키지 디자인 그런 것들 수업에서는 많이 배우는데 자료를 좀 많이 찾아보시면 패널 자료라든지 아니면 우리 뭐 디자인 잡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그 잡지 자체가 레이아웃 디자인된 게 잡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많이 찾아보시면 이런 걸 디자인하는 데 대한 요령이 좀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많이 찾아보시고 좀 따라하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토샵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수업으로 이제 모든 수업 다 종강됐고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작업하시던 내용들 오늘 배운 거 바탕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내용 채워놓고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혹시 궁금한 거 있나요?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이제 수업도 없고 새로운 내용 뭐 알려드릴 것도 없을 거예요. 수업이 끝났으니까. 궁금한 부분 있나요? 뭐 과제 관련해서도 괜찮고요. 우리 제출하는 파일이 JPG 파일도 있었고 PSD 파일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이렇게 작성하신 거 그냥 닫아버리시면 큰일 나요. 저장하실 때 이렇게 PSD 파일로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본인 학번 이름 다 저장해가지고 PSD 파일로 반드시 저장을 하세요. 네,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포토샵 파일로도 저장하시고 세이브 에즈해서 JPG 파일로 네네 네네 네 저번이 지지난주 혹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18일까지로 정정해서 한번 수업 시간에 이야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저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맞죠? 18일까지로 정정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그 여러분들 스마트 캠퍼스 가보시면 제가 그 업로드 할 수 있는 창 다 만들어 놨어요. 혹시 예. 예, 예, 예. 그 기간 내로 해주시면 돼요. 거기 데드라인도 나와 있죠. 시간이 다. 네네. 그 데드라인에 맞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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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시간 넘어가면은 제출이 안 되니까 반드시 계획 잘 세워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네, 다들 고생하셨고, 혹시 제가 이거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학기 끝나면 그 포트폴리오 제출이라고 아마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요구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 주차별로 배웠던 자료들을 다 뭐 A3 크기였나? 하여튼 뭐 PPT든 뭐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출력을 해가지고 제출하는지 아니면 뭐 파일로 제출하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학교에서 주차별 강의 자료 그 수업한 거를 제출해 주세요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학기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인증해 인증 준비해 올해 인증을 받았는데, 인증 준비해 가지고 그걸 다 제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자료 잘 보관해 두시고, 특히나 이제 중간 마감이나 기말 마감 잘하신 분을 선별해 가지고 그분들 거는 패널로 만들어서 출력해서 전시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올해 할진 안 할진 모르겠는데 작년에 했었어요. 그런 경우에 열심히 하고 잘하신 분들, 또 성적이 좋으신 분들 추후에 연락이 갈 수도 있겠다, 이런 패널 제출하라고. 그래서 자료만 잘 보관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다들 고생하셨고, 출석 스크린샷만 찍고 끝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